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 함께해 주시고 계시죠.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상임이사님, 3.1절이 있었습니다. 98주년. 네, 한인사회 여기저기서 기념 행사가 많았는데요. 3.1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919년 일어난 3.1 네네. 독립만세운동이죠.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지구촌 전체에 있는 한민족 성원들이 분연히 일어난 이런 그 거족적인 운동이죠. 민족운동인데 사실 오늘날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3.1 정신이라는 거는 특히 지금에 와서도 아직 우리가 분단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고 미국 휘하에도 좀 있고 이 자주권이라는 이런 것들을 수호하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 3.1 정신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봐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고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이 이민자로서 이게 사실 미국의 정신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네. 아마 1차 대전 끝나자마자 파리 강화 회의인가 다 역사 아시겠지만은 배워서 알지만 그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생각나시죠? 그게 내용이 지구촌의 각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네네.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때 이제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다른 나라들 자꾸 침략해서 식민지화 삼지 말고 자기 민족의 문제를 일어나서 자기가 해결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가니까 일제하에 있던 주권을 빼앗기고 신음하던 일제강점기 하에 한국 사람들에게 자극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자주권을 가지고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 때문에 났으니까 미국의 그 메시지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미주동포들에게는 우리 민족 전통에 그러한 자긍심이 있고 그리고서 그 정신을 제일 민감하게 이어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 후세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지금 100년 전의 상황과 같다고 해도 좋을까요? 어떤 형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이제 오늘 이 98주년 3.1절이 돼서 이거를 특별하게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정말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고 동북아시아 이 미국 주도의 세계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커나오는 중국이죠. 그 틈바구니에서 아시아의 미국 대리의 역할을 항구적으로 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 일본. 한국은 아직 분단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이나 미국이란 대국에 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100년 전 개화기 때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죠. 조선이 제대로 진용을 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열강들의 무자비하게 이제 악의 다툼에 우리가 다 갈갈이 찢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여 년 일본 치하에 있게 되고 그거에 이어져서 분단이 돼서 21세기가 지나서 거의 15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분단이란 약점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걸 볼 때에는 지금도 아시아에서 지금 패권 경쟁이 났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미국이 들어오지 그 영국이 총나라로 해서 들어오고 또 러시아 내려오지 일본 들어오지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도 지금 중국 있죠. 일본 미국 있지.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 안에는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 아니다. 미국 일본 편을 들어야 된다. 친중 친일 이 세력 간의 이런 전선이 만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때의 한국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서 너무나 똑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98년 된 3.1운동의 이런 그 민족 단결이라는 이런 그 취지를 우리가 지금 되새겨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불확실하죠. 네네. 사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취임하고서 40여일 이제 지나면서 의회 연설을 하셨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답게 도메스틱 이슈에 관한 내용들이 다였어요. 외교 정책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편으로다가는 이 선거 때 잘못 처신했던 거 그리고 인수위 때 잘못 참모들이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외교 안보 진영이 아직 제대로 못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외교 정책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미 국내에 특히 네.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혼란, 사회 안전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과거 오바마 때의 일들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내놓고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불확실성이에요. 이 한국에 관해서는 자 이제 3.1운동 98주년 됐는데 앞으로 트럼프 권력 때의 대북 정책, 대중 정책 이걸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상황이 처지가 많이 바뀔 텐데 이걸 전망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불확실인데 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거는 트럼프 입에서는 일본만 나옵니다. 북이 미사일 쐈다. 그런데 한국에 관해서는 이게 한국의 문제인데 네. 당사자인데도 대한민국 얘기는 안 하고 일본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 옆에 100% 쓰겠다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네네. 이걸 볼 때는 지금 불안한 거는 한국이 네네. 한국이라는 처지가 미국과 일본 관계 하부 구조가 되는 거구나 이런 눈치를 채울 수 있어요. 한미 관계도 있고 미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미국의 경쟁 국가를 놓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 북한을 상대해야 돼.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과 의논하라고 한미 관계를 가지고 무슨 기본을 짜는 것보다는 한일 관계의 축을 만들어서 한미 관계를 하부 구조로 놓는다 그러면은 한국한테는 결코 유리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그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한국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북한이 현실적인 위협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장관이 지난달에 한국 방문했을 때에 한국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일본에 들려서 만났을 때도 불안하게 눈치챈 거는 미국은 파트너가 일본이지 한국은 조금 한 다리 건너 아니냐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좀 불안하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불확실 가운데 그거는 좀 확연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불확실성이 또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어떻게 해보시나요, 그 부분? 그렇죠. 네네. 진짜 우라통 터지게 답답한 일입니다. 네네.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는 동포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안정되고 리더십이 확고하고 그래서 이렇게 강화된 리더십이 미국하고 중국을 적절하게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분쟁에서 빠지고 이게 리더십의 발인데 네네. 지금 리더십이 진공이잖아요. 네네. 공백이니까. 네네. 미국의 권력이 바뀔 때 한국의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최악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애국심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하고 네네. 왜 이런가. 진짜 이게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든 한국 상황이 어떻든 빨리 시간이 지나서 한국의 대통령이 빨리 생겨서 빨리 4월 달에 시진핑이 옵니다. 예. 네네네. 며칠 전에 발표했죠. 네네. 4월 달에 시진핑도 미국이랑 실무적으로 조율하기 전에 너무 급하니까 옵니다. 네네. 트럼프 정책이 얼른 튈지 모르니까. 네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커졌다 그래도 중국의 우려가 나오지만요. 미국입니다. 예. 네. 미국의 이 슈퍼파워라는 거는 미국이 어느 쪽으로 다 키를 잡냐에 따라서 휘청휘청되기 때문에 아베는 왔다 갔죠. 시진핑이 4월에 오죠. 한국은 정치 일정 보면 4월 선거. 이번에는 선거 끝나면 바로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래도 아무리 빨라야 5월 말 6월 돼야 네네. 오면 한미 관계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에너지가 이렇게 융성한 나라인데 이걸 세우지 않을까. 진짜 미국에 있는 200만 이상 우리 동포들 이 걱정과 우려, 한숨 섞인 걱정 끊이지 않을 요즘이라고 봅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3.1절인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들면 지금 뭐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를 들면 태극기 집회 쪽으로 또 오인하지 않을까 또 이래갖고 태극기조차도 제대로 못 들었다. 뭐 이런 소식을 좀 들으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네. 분단이니까 네. 20세기의 노폐물들을 우리가 이거를 잘 정리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흐름에 잘 부응해서 가야 민족 에너지, 융성한 민족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데 한국 상황이 분단이니까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역으로 오히려 한국 상황은 자꾸 이념적인 면으로 양극화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라는 존재 네네. 의미 자체도 이렇게 되니까 답답한데요. 그것보다도 좀 이 대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국적인 시각 어차피 치러야 할 홍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주동포들은 미국에서 힘을 길러서 힘이 강한 미국이 우리 모국인 한국이 유리하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가장 소박한 21세기 맞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애국 활동이라고 봅니다. 자꾸 한국에 가고 한국이랑 직접 연결하면 안 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시집 왔다고 미국에. 네네네네. 친정이 한국인데 네네. 근데 맨날 친정하고만 하면 시집이 네네. 미워하죠. 네네네. 시집이 잘 보여가지고 시부모가 친정 부모한테 자식을 잘 키워서 이렇게 시집 보내줘서 나한테 덕이다. 이럴 때 힘이 가죠. 여러분, 이게 케이스가 얘기하는 모범 시민이 됩시다. 이 슬로건입니다. 네. 미국의 모범 시민이 되면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 유리한 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갈 올바른 디렉션이라고 봅니다. 3.1운동 98년에 반복해서 강조해야 할 내용이 저는 미주동포들에게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네. 예, 아주 중요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몸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